네, 안녕하세요. 저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루치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는 식욕부진에 관련된 얘기예요. 밥 잘 안 먹는 강아지. 사실 그렇게 많을까 싶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것도 주변에서 상담이 꽤나 많이 들어온 주제 중에 한 가지였어요. 일단 사실 식욕부진의 가장 대체적인 원인으론 제가 주변에 많이 봤을 때는 간식을 너무 많이 줘서 사료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아로마로서 이제 대체하기보다는 일단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노령견의 경우에는 소화기가 떨어져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그럴 경우에 또 음식을 또 먹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또 소화기 계통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능력이 저하되는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이거를 음식물을 섭취를 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음식을 잘 먹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사실 증상은 이제 같지만 원인은 다양하다는 거를 아시고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 집 강아지가 왜 밥을 먹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린 경우는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는 잘 먹을 경우에는 사료가 진짜 맛없어서 안 먹는 경우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사료 안 먹으면은 아이가 먹을 때까지 놔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제 지인의 강아지는 그렇게 해봤는데 5일 동안 밥을 먹지 않더래요. 그래서 얘는 결국 안 되겠구나. 주인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지금은 거의 밥을 한 입씩 떠서 먹이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약간의 이거는 그냥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단 많다 보니까 밥을 안 먹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서로의 경쟁 심리 때문에 밥을 먹기 싫은 거를 약간 주더라도 밥을 막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는 보니까 이용한 거를 강아지 인형 같은 거나 아니면 강아지 모형 같은 거를 두고 밥 옆에다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주는 거야. 누가 뺏어 먹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좀 그런 거를 이용해서 밥을 먹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시면은 사료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간식을 주는 시간과 밥을 먹는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대부분 밥을 안 먹으면 아기가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막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만약에 자연식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 식습관이 실제로 중요한 게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은 아이의 신체 리듬이 다 망가지게 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보통 아주 노령견의 경우에는 식사 이제 횟수를 한 3번 정도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더 어린 강아지일 경우에는 4번, 5번 이렇게 나눠서 먹죠. 사람도 아주 어릴 때는 되게 짧은 간격으로 젖을 먹고 점점 커가면서 조금 더 시간이 늘어가면서 이유식과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강아지들도 똑같이 성견이 됐을 때는 보통 저는 2끼로 주라고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중간에 간식 타이밍을 정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준다거나 실제로 먹는 거를 계속 준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밥을 진짜 안 먹는 아이들일 경우에 좀 이 아로마 발향 자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대다수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일은 시트러스 계열, 그러니까 오렌지, 레몬, 만다린, 그레이프루트, 그리고 약간 강아지들이 맡았을 때 맛있다. 왜 사람도 우리 레몬향 맡으면은 입에서 군침 돌죠. 시큼한 냄새 때문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개를 해드릴게 선천적으로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혹은 노령견의 경우에 소화기 기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경우에 조금 도움이 되는 소화기계를 강장시켜주는 혹은 그런 가스가 차 있거나 했을 때 해주면 좀 좋은 오일들 그런 오일들은 마조람, 진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사지 하는 오일들과 그리고 이렇게 발향을 해주는 오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발향을 할 때는
이거는 사실 강아지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밥을 우리가 먹일 때 발향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실생활에서 쓰는 환경 제품에 이런 오일들을 쓰시면은 아이가 평소에 조금 식욕을 돋구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아침에 청소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청소 제품에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을 넣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 쓰이는 뭐 레몬이나 오렌지, 만다린, 그레이프룻 이런 것들은 청소에 쓰셨을 때도 뭐 항균이나 항미생물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아지들한테 조금 식욕을 돋구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의 아이들은 제가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저도 주로 청소를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와서 그 스프레이통을 막 핥아먹으려고 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청소를 하시면서 아이가 그 후각적인 냄새를 맡고 그리고 밥 시간이 됐을 때 좀 밥을 잘 먹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밥을 먹이기 전에 이런 것들로 아로마 오일들로 향수를 만들어서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발향을 해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 주로 아이한테 좀 활력을 주는 오일들이 많아요. 소화기를 강장시키고 좀 소화를 돋구는 이런 오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낮에 아침에 청소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강아지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발향을 해주시게 되면은 좀 두루두루 아이한테 좋게 쓸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소화기계가 선천적으로 약한 아이들.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강아지 중에서도 이제 특정 사료를 먹으면 아이가 소화가 안 돼서 그 사료를 스스로 먹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체한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음식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할 때 그 음식을 다시는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강아지들은 그걸 실제 말로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모르고 계속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는 참다 음식을 먹게 되거나 그래서 사료를 고르실 때는 어느 정도 이 사료를 바꿔가면서 고르시는 방법도 한 가지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한 가지의 사료보다는 한 두세 가지의 사료를 섞어서 주시는 것도 실제 도움이 돼요. 너무 한 가지의 단백질 혹은 한 가지의 야채 사료보다는 이제 좀 고루고루 섞어서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는 수시로 잘 토한다. 그리고 가령 뭐 고양이들 중에서도 유독 잘 토하는 아이들 있죠. 실제 이 토하는 게 입안의 산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서 충치를 생기는 것 중에 큰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화기계 광장은 특히나 어린아이거나 노령견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꼭 필요한 마사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마조랑 같은 경우에는 구풍 제거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속에 가스가 찼을 때 좀 이 마조람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구풍 제거에 효과가 있고 뭐 진저 같은 경우에도 생강은 우리가 보통 소화 안 될 때 사람들이 많이 드신다고 하죠. 어렸을 때 왜 뭐 어른분들 차 드실 때 생강차 같은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화를 좀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듯이 실제 진저는 배를 좀 따뜻하게 해서 소화기계를 강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뭐 오렌지나 만다린 같은 것도 배앓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만다린, 그러니까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는 만다린 정도의 오일만 이용을 해서 식물성 오일에다가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그거를 아이 배에다 두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변비이다. 애기일 때 또 변비 걸리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변비일 때는 좀 배 주변을 좀 세게 눌러서 자극을 시켜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사를 할 경우에는 좀 따뜻한 오일이나 따뜻한 뭐 핫팩이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걸 이용하셔서 좀 배를 좀 살살 문질러 주시는 거에 효과가 돼요. 그래서 요 만다린 같은 경우는 좀 어린 강아지들 쓰실 때 이제 자견의 경우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집 애기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거나 특히 노령견의 경우 이게 노령견의 경우는 만져보면 좀 배가 빵빵하거나 오랜 시간 만약에 화장실을 못 갔을 경우에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만다린, 마조람, 진저 그리고 뭐 오렌지 이 정도로 블렌딩을 해서 이거 역시 식물성 오일에다가 만들어서 이걸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조금 도움이 돼요.
소화기가 어느 정도 이게 구풍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했을 때 가스가 차면은 좀 뭐 방구를 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밥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식욕부진도 보실 때 우리 아이가 왜 밥을 안 먹는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오일을 골라서 쓰시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 강아지는 진짜 사료가 싫은 아이들은요, 이런 아로마 오일을 아무리 써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진짜 소화기계 배가 아파서 밥을 안 먹는 경우, 어떤 경우는 뭐 그냥 속이 불편해서 간혹 안 먹는 경우, 그리고 밥을 무조건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꼭 뭐 하루 한 끼? 이렇게 한두 끼 정도는 사실 아이가 스스로 불편하면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조건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얘기가 막 어떻게 될까? 물론 아주 어린 강아지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아이는 실제로 밥을 먹지 않았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좀 평소에 건강했던 아이고 성견의 경우에는 사실 한두 끼 정도는 본인이 배가 불편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사람도 체했을 때는 밥을 하루 이틀 굶는 경우도 있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질에 겁을 먹고 병원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평소 강아지의 생활 패턴과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인지 보시고 좀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로 하나 예를 드리자면은 걔는 밥 시간을 1시간만 좀 늦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노란 위액을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속이면은 항상 토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밥 시간을 꼬박꼬박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편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얘는 선천적으로 아이가 그 밥때가 지나면 노란 막 그 토를 막 일부러 꾸액꾸액 해요. 강아지는 실제로 이 목에 근육이 있다고 해요. 이 인대 쪽에. 그래서 스스로 토하는 거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얘가 속이 비어 있으면 이 노란 토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걔는 항상 제가 주로 저녁쯤에 마사지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약간 소화기계에 도움되는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밥 시간은 항상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아로마 오일들을 보조적으로 쓰시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플러스 우리 아이의 생활 환경과 패턴을 잘 보시고 그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게 우선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큐브펫